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주식시장에서 제정신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박종석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이 미친 주식시장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음. 정신을 다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취약한가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설명도 해주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고 주식과 관련해서 그럼 실제로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폭락장일 때는 멈춰. 근데 이제 보통 때 평시 우리가 전투에 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MBTI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할 때도 MBTI가 좀 유리한 MBTI가 있고 그렇지 않은 MBTI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은 뭐 여쭤봐도 돼요? 너무 개인 정보인가? 저는 인프제예요, 음. 인프제. 음. 옛날엔 인프피였는데 지금은 주 어 뭐 주식으로 전부 다 말아먹고 나서는 세게 말아먹으면 예. P로는 안 되겠다. 어. J로 바뀐 것 같고요. P는 유리하지 않다 일단 예. 나왔고요. 예. 근데 음. 이게 사실 MBTI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반은 재미로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뭐 야 ENFP는 그러면 뭐 망하고 뭐 ISTJ는 뭐 맨날 버기 따기만 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MBTI라는 거 자체가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완벽한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음. 이게 구스타프 카를 융의 어떤 인간 정신 분석학 그리고 MBTI라는 게 마이어스 브릭스 그 모녀가 만든 신뢰도와 타당도가 그 근거가 있는 연구거든요. 음. 최소한 75년 정도 연구를 했고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 가지로는 나눌 수 있다. 일종의 경향성 정도는 맞아요. 알아볼 수 있겠다. 방향성. 음. 그러니까 사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공격형 음. 투자자냐, 위험 회피형 투자자냐, 충동형 투자자냐 이런 것들은 MBTI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섹션 카테고라이즈 범주화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래도 P보다는 J가 잘하죠.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당장 단타를 친다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P건 J건 예, 그거는 의미 그건 없고. 운이에요. 예 그냥 예. 운이고. 작도 타라 예. 이거고. 예를 들어 10년 누적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뭐 MBTI가 나온 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트렌디하게 된 지가 오래지 않아서 이걸로 연구 통계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10년 누적 수익률은 확실히 J가 P보다 높을 거예요. 훨씬, 훨씬. 훨씬. 그리고 당연히 M보다는 S가 높겠죠. 음. 그리고 F보다는 T가 높을 겁니다. 아. 근데 E랑 I는 상관없고. 그때그때 다르다. 아. 사실 이게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ENFP가 초공격형 투자자, 뭐 음. 도박형 투자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10 년에 한 번씩은 대박을 쳐요. 아. 예. 뭐 코로나 같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세로토닌형 투자자인 ISTJ 이런 사람들은 네. 정말 위험을 회피하는 데 내 어떤 모든 안테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2020년 사 월이었나요? 1,400 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500 이던 그 코스피가 1,400 까지 떨어져도 "안 된다. 음. 우리나라 망한다. 음. 800 까지 떨어진다. 지금 못 들어가." 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ENFP들은 네. '왔다. 지금이야. 지금이다. 집 팔아.' 어. 넣거든요. 어. 보통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10년 내내 돈을 잃겠지만 네. 10 년에 한 번은 남들 보는 거 5 배로 번다. 대신 그분들은 총알은 있어야겠다. 네. 근데 총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쵸. 문제는 그 총알을 자기 총알이 아니라 너 우리 뭐 부모님 아. 총알, 형제 총알, 친구 총알까지 다 끌어온다는 게 ENFP의 문제점이긴 한데. 그렇지만 않는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중독의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여러 그 가지 중에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예. 어떻게 보면 모든 성향은 뭐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로포션의 문제잖아요. 음. 그 뭐 100% 이도 없고 음. 뭐 비율의 6대 4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면 네. 사실 주식을 뭐 아주 잘하는 MBTI 같은 건 없겠지만 네. 뭐 확실히 말씀드리다 보면 확실히 P보다는 J가 낫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일부에서 내내 얘기했던 게 우리 뇌가 얼마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접했을 때 취약한가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 뭐 심리학과 의사 이런 분들은 심리학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주식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도 어. 생각했는데 제가 관과한 부분은 제가 그런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나 불안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간접 경험은 많이 했을지 모르나 굳이 음. 말하자면 세로토닌과 위험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 불안에 대한 면역력은 내가 높았을 거예요. 음. 남들보다 예방 주사를 많이 받아서 백신인 것처럼 면역력은 높았겠죠. 근데 내 욕망을 관과했어요. 아. 내 욕망과 이 자기의 개인화 이게 어. 정작 내 일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던 평소의 지식은 다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아, 필요 없고 다 모르겠고 지금 아니면 끝나. 음. 지금 여기 다 넣어야 돼. 풍력 발전에 전부 다 올인해야 돼. 어. 그러니까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도록 그 우리 내 이성의 뇌가 마비되면 음. 무너지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 예. 네, 도파민의 뇌가 젖어버리면 음. 나답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아니라 무슨 뭐 석자 교수라도 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거다. 중독이라는 게.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야기시키는 주식시장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인지를 항상 인지하고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아무튼 난 정신과 의사인데도 그렇게 도파민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쫄딱 망해 본 경험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식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는 안 한다.'를 좀 팁을 주세요. 아, 아까 우리 지난 음.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음. 우선 지금 저는 종목 투자는 거의 안 아 합니다. 종목을 안 해요. 네. 뭐 지수 보고. 지수 아니면 그 음. ETF 음.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뭐 전 재산 4억이 있다. 무조건 2 종목 3 종목에 그냥 올인. 세게 단통으로 세게. 간다. 그냥 무조건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우량주는 필요 없다. 뭐 5 배, 6 배 장외 주식 어. 이런 거였다면 장외 주식. 예, 지금은 우량주 음. 그리고 종목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우량주라고 해도 뭐 미국의 엔비디아 정도일까요? 종목 투자는 하는 거는 우선 미국 주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ETF 펀드로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공부를 하죠. 옛날엔 공부 안 하고 했죠. 지금은 전문가 말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책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레포트도 너무 많잖아요. 다 네. 읽어요. 어. 그리고 종목을 찍어주는 그 레포트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섹터나 방향성 뭐 지금 환경 이런 걸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적으면서 정리를 서머리를 합니다. 똑같이 레포트를 따라 적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인사이트를 옆에 메모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절대로 이제 옛날과 또 다른 점은 비투 안 하죠. 빚을 끌어서 네. 레버리지 투자 안 한다. 네. 레버리지 안 하고 비투 안 하고 내 여윳돈으로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간접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하죠.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고전적인 그쵸.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재미없는 거예요. 방법으로 천천히 버는 거죠. 한 번에 확 땡기는 건 불가능할지언정 네. 망하진 않는다. 생존은 가능하다. 옛날에는 2017년에는 나 이거 전 재산 영끌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총알 4억으로 나 10억 만들어서 서울에 뭐 잠실에 집 살 거야. 이게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래야 난 결혼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1년에 7%만 번다. 안 되면 5%만 번다.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벌면 높죠. 되지 뭐.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해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펀드에 ETF 이만큼 투자했으면은 뭐 달러에 얼마, 금에 얼마, 원유에 얼마, 뭐 곡물 옥수수에 얼마 이런 아니면 채권에 얼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뭐 많은 어떤 우리 또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톨라니 달걀 있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뭐 인하될 수 있다쯤에 완벽하게 그 들어가는 그 포인트는 못 잡아요. 근데 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뭐 이쪽에 채권을 좀 사는 것처럼 밀리고. 예, 이제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화랑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까? 그리고 뭐 또 정치가 또 이번은 경제나 부동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금리 뭐 한국은행에선 금리를 어떻게 할까? 음. 또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 음. 갭 차이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 몰라요. 초보예요. 근데 모르겠으면 최대한 물어보고 음. 뭐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든가 음. 아니면 가서 뭐 미래에셋 직원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보든가 음. 그 예전에는 정말 리딩방 찌라시 종목 찍어주는 사람 뭐 그 뭐 스팸 이런 거에 의존했다면 그런 것도 하셨어요. 안 할 것 같이 생겨 가지고 할 건 다 욕망의 했구만요. 눈이 멀면 정말 욕망이 무섭군요. 무섭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그래도 이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그 현명한 투자자 고전에 나오는 고대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아 나 이 돈으로는 열심히 모아 가지고 부동산 못 사는데.'라고 하는 음. 젊은 뭐 친구들 20대 너무 초조해요. 분들에게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게 좀 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 음. 나는 지금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못 나가. 음. 내 친구들은 벌써 강남에 집 다 있어. 뭐 음. 롤렉스 있어. 뭐 포르쉐 있어. 나는 2년 안에 따라잡아야 돼. 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실패를 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를 정말 부럽게 했던 친구들이 얼마 전에 주식으로 다 망한 친구도 있거든요.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만큼 앞서 나가 있는 친구가 10년 후에도 저만큼 앞서 나가 있는 거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지금 다시 한번 재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게 나는 최종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음. 왜 1년, 2년 만에 빨리 벼락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 그건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닌가? 네. 왜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걸 알겠어요. 음. 왜냐하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자랑한다고 그걸 멋있다고 생각해 주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내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 내 계좌의 숫자를 남한테 과시한들 사실 그거를 자랑할 나이는 이미 지났고 음.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비록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몇 등이겠어요. 음. 사실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고. 음. 근데 나는 비록 벼락부자는 못 됐고 지금 가진 돈이 누구 어떤 사람 기준으로는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정신과에서 잘난 척하더니 애게 이거밖에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5년 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고 굉장히 스스로 내가 뭐 실패를 하더라도 이러다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배워 나가고 음.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이 포인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만 생각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사실 생존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 어. 오는 20대 분들이 네. 선생님 저 이번에 주식이 그 TTT 싹쓰리 SOS나 뭐 3 배짜리 네. 그 그 곧버스, 예. 곧버스. 3 배짜리 그 나스닥 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예. 그거 넣고 선생님 저 이걸로 은퇴할 거예요. 어떡해. 이걸로 한 방 한 다음에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예요. 어떡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음. 내가 현명한 방법으로 주식을 할 수 있고 그 애티튜드와 거기에 대해서 경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는 내가 정말 더 10년, 20년 지나면 더 잘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함을 가게 되면 주식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음. 왜 한 방을 크게 터뜨리고 은퇴할 생각을 하냔 말이죠. 아.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십 50억을 찍고 뭐 선생님 이거 사서 원밸리 갈 거예요. 한남 더힐 살 거예요. 그놈의 원밸리. 예, 아니면 뭐 네. 무슨 나인원 살 거예요. 네. 그거는 전부 다 친구한테 자랑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년만 지나도 음. 지금 그 욕망이 사실 크게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행복도 행복이지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리스크 당연히 있죠. 맞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리스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가난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파산을 해. 아예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가. 이러면 리스크가 아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대부분 하이 리스크 파멸 리턴이에요. 예. 파멸 리턴 좋다.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생님 저 전세금 빼서 그 3배짜리 ETF에 뭐 미국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얼마 전 미국 주식도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네. 예, 한 일주일 전에 샀다가 그 3배짜리, 4배짜리, 뭐 5배짜리 청산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거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리죠. 네. 그거는 곧버스로 해놨으면. 근데 그냥 한
10%만 떨어져도 네. 12%만 떨어져도 계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계좌가 없어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인간 본성에 가깝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마음 다 가는 대로 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 미안하고 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본업만 했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인정해야 될 측면도 건 있죠. 인정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성공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가 뺏겼다라고 하는 박탈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줄 근거가 부족하고 음. 내가 봐도 박탈감을 가지는데 음. 지금 청년들은 어떨 것인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약간 기성세대로서 음. 더 건강한 투자 환경이나 더 건강한 환경을 못 줬다는 대한 미안함은 있어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오케이. 그런데 파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매우 높은 수준을 우리가 계량화를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가 된 얘기는 도시 전설처럼 듣지만 몇 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해 볼까요? 코인으로 벼락 부자. 음. 뭐 이런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뭐 젊은 20대 부자가 50명 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뭐 그 통계인지 소문인지 뭐 뉴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 네. 여러 소스로. 네. 비트코인 1차 파동에서 100억을 번 사람들이 집을 샀을까요? 비트코인에 재투자를 했을까요? 재투자했을 것 같아요. 재투자를 했죠. 그렇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비트코인을 5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비트코인이 5천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5만 원에 산 비트코인을 몇 년에 걸쳐서 5천만 원까지 보유한 사람의 전두엽이 네. 일반인의 전두엽과 같을까요? 초인이네요, 초인.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 무슨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 바카라에 네. 두 배가 될 때까지 100번을 똑같이 그냥 참아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바카라는 뭐 홀짝이 아니라 플레이어와 뱅커거든요. 예. 그러니까 홀에만 100번을 건 거예요. 그냥 딴 돈을 또 업고 해서 그냥 한 번도 중간에 쉬거나 이거를 팔거나 그 현금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5만 원일 때 사서 5천만 원일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초초 도박자일 뿐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뇌가 도파민으로 다 젖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 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내가 100억 번 거는 운에 불과하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100억 중에 30억은 뭐 반포의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또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금도 뭐 사고. 상가 하나 사고 금 사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까요? 100% 비트코인도 아니야. 알트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렇군요. 비트코인 1차, 2차, 3차 파동을 거치면서 정말로 도시 전설적으로 떠오르는 코인 부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어. 나 이번에 몇억 벌었잖아. 뭐 땡땡땡이 누구로 이거 이번에 1억 벌었잖아. 5억 벌었잖아. 이걸로 뭐 샀잖아. 이걸로 뭐 무슨 뭐 트리마제 친구의 친구야 또. 트리마제 샀대. 네. 뭐 땡땡땡 부장이 뭐 대박 났대. 은퇴한대.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매도 중에 가장 잘된 하이라이트를 뭐 쇼츠처럼 자른 거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땐 주식으로 크게 돈 버는 사람은 2%도 안 되고 왜 그 2%만 구전이 되느냐? 내가 딴 것만 얘기하죠. 내가 망한 건 얘기 안 하죠. 나머지 98%는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저한테 오죠. 정신가로. 그런 의미에서 흑역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원장님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네, 부끄럽지만 네. 뭐 이게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제 초초초 일반인은 아니다. 그렇게 뭐 복리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이제 복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굳이 팁을 찾자면 복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당장 큰 돈을 벌진 않아도 묻어두면 그리고 버티면 꾸준히 하면 기회가 온다. 혹은 그게 누적된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좀 낫지 않아요? 루틴이죠. 루틴. 네, 복리란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항상 승리했죠. 항상 승리했지만 참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음. 욕망이 그 안정감을 이기기 때문이죠. 음. 그 안정감이 주는 어떤 만족감보다 포모주문에 휘둘려서 그 욕망이 결국 이거를 버리게 만들죠. 안정감 중요한데.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뭐 도시전설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얘기 친구의 친구가 이랬더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랄까요? 이야기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관계.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이런 건데 제가 그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책을 보다가 재밌어서 챙겨 왔는데 음. 그 돈의 심리학이라고 또 나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거기가 미국의 생활 수준이 20배 높아지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해 놨는데 음. 저도 사실 경제에 관심이 있고 뭐 업무상으로도 되게 많이 공부를 뭐 많이 공부는 아니고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예를 음. 들면 저기서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33번의 경기 침체 중에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커다란 아픔을 주고 세계 지구를 글로벌하게 뒤흔드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제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글에 따르면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이 신문에 등장한 적이 최소 29,000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예상하고 내가 이렇게 뭐 적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단시간에 바로 이때야.' 하고 딱 해 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다. 그 정도는 예언자죠. 아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언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현자라고 구루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뭐 돌아가신 찰리 먼거 음. 선생님이라든가 뭐 워렌 지금 버핏. 워렌 버핏 선생님 뭐 그분들이 제일 선생님. 네. 가까울 텐데 네네. 그분들도 일어난 어떤 사고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항상 얘기하지 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적응. 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사고를 막고 위기를 막았을 때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순응하고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해가는가, 음. 모디피케이션을 해 나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적응법을 빨리 조금 준비할 수는 있죠. 근데 아하. 애초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재난 자체를 피하는 거는 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나는 이뤄낼 거야. '난 할 수 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운이 좋으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음. 나는 운이 좋으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어. 음. 그런 어떤 과도한 욕심이나 자만, 음. 나르시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약간 나르시즘의 시대인가요 그러면? 왜 그렇죠. 이러지? 맞아요. 근데 나르시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음. 나르시즘은 인간의 본능이고 나르시즘이 없으면 사람은 뭐 재밌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깐요. 스스로를 또 사랑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자기를 어필하고 음. 내 자존감을 채우려면 적당한 나르시즘이 있어야 되는데 나르시즘에 거품이 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나르시즘에 너무 펌핑을 넣어서 이거를 부풀리고 네. 필요 없는 나르시즘으로 허세를 넣고 이걸 확장시키면 분명히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 '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그러지 말고 적응하는 거에 더 도움을 방점을 둬라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이제 언론 기자로서 이제 또 반성하는 점은 뭐냐면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쓸 때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쓰진 않습니다. 항상 경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대요." 최근에 샤메 법칙이 그렇게 회자된 것도 언론의 어떤 뭐랄까 문법에 굉장히 맞는 그 법칙이었어요. 사실 그게 법칙인지도 모르겠는데 가설 같은데 내가 보기엔. 왜냐면 이거 조금 있으면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음. 제가 좀 사람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주식으로 1 등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1 등을 찍어요? 왜 1 등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주식도 레벨이 다 있고 네.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주식을 하는데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1만 시간 1만 시간은 시간의 택도 없어요. 법칙. 10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한데 네. 내가 점점 이렇게 쌓아가고 높아질수록 네. 레벨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1 등 1% 3%가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50% 보다만 똑똑해도 음. 내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음.
지금 패닉 셀링하는 사람들보다는 똑똑해도 내가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음. 지금 어떤 좀 바보 같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만 똑똑해도 음. 나는 주식에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평균보다만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평균보다 주식에 의해서 초보고 문외한이고 경험 없이 그냥 막 하거든요. 그냥 좀 초보처럼 하거든요. 근거 없이 하거든요. 아주 조금만 공부하고 어. 일기 쓰고 가계부 알겠어. 쓰고 어. 조금만 그 네이버에 나오는 기사만 읽지 말고 제발 음. 네이버 유튜브만 보고 주식하지 말고 정말 주식 공부를 책을 10권만 읽고 시작을 해도 이전에 나보다는 훨씬 이전에 저보다는 훨씬 현명하게 주식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길 필요 없어요. 그냥 절반보다만 현명하면 돼요. 절반보다만 현명된다. 되게 위로가 되는 네. 말이네요. 생존을 하려면 예측하지 말고 적응해야 되고 절반보다만 현명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뇌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마음가짐, 태도, 그다음에 뭐 어떤 공부하라는 어떤 뭐 지적처럼 들린다면 뇌 훈련 같은 거는 정말 약간 생소하거든요. 뭐 집중력을 평소에 높여두는 거죠. 음. 아니면 뭐 불안에 대한 어떤 이걸 빨리 불안을 꺼트리는 방법 훈련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음, 원장님이 했던 거 좀 알려주세요. 불안해지면 네. 공황이 오고 네. 우리 뇌에 굉장히 뭐 초조해요. 막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올라가요. 음. 그럼 뇌가 뜨거워지거든요. 이걸 시키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야 돼요. 어떻게 자극하죠? 세수하고 아. 손 씻고.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폭락이 와요. 네. 그러면 세수부터 하세요. 그거 되게 좋은 네. 팁이네요. 그리고 내가 화장을 하거나 뭐 지금 세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손이라도 좀 씻으세요. 차가운 물로. 그럼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세로토닌이 조금 나와요. 그러면 불안의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 조금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냐?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도하면 전두엽이 잠깐 마비가 돼서 내가 30% 멍청해져요. 적어도 내가 결정을 하려면 평소에 내 수준으로 해야지 더 30% 멍청해진 내가 결정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돼요. 네.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뭐 눈 아무것도 모르겠어, 뇌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심장 아무것도 모르겠어, 손 매수 딸깍. 유명한 그 만화 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불안할 때는 잠깐 세수하고 그 씻고 비주신경을 깨워라. 그리고 포도당 필요해요. 아. 초콜릿이나 그 사탕 같은 거 하나를 까먹고 심호흡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클릭을 하지 말고. 어. 그게 평소에 내 훈련이에요. 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집중력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력의 분산을 좀 막고 작업 기억력 같은 어떤 깊게 몰입하는 능력을 좀 높이려면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은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 매일? 뇌는 내가 루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내가 매일 어떤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뭐 그게 조깅이든 뛰는 거든 근력 운동이든 하루에 어떤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기 쓰는 거, 가계부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내가 손으로 쓰고 이거를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게 자기 객관화에 되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바보 같은 일을 해서 주식을 뭐 10% 손해실을 봤습니다. 그걸 쓰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쓰고 뭐 잘못했음 아니면 억울했음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3자로서. 그런 다음에 자기 객관화를 하고 이거를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주면서 뭐 반성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기록에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두엽이 잠깐 죽었었음. 예. 뭐 내가 아니었음. 근데 다음 날 보면 또 내가 아니었구나. 뭐 일주일 후에 보면 이렇게 도대체 나는 반복되는데 몇 명인가 말면서. 그래도 그거를 반복해서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거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도요. 네. 왜냐면은 근데 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음악이 들리겠습니까? 그 플레이 버튼도 못 누를 것 같은데요. 네, 뭐 어. 사실 그럴 땐 그게 좋아요. 뭐랄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음악을 들을 정신이 아니라면 네. 아예 조용한 방에 가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마시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 마시고 그냥 무슨 뭐 독서실 같은데 아니면 혹은 무슨 뭐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데 가서 거기서 그냥 쉬고 계세요. 자극을 네. 차단하는 건가요? 축두엽을 청각을 좀 약간 안정시켜 주는 거죠. 그것도 도움이 좀 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뇌 훈련을 평소에도 해놓는 게 좋아요. 사실 그게 잘 된 사람은 집중력을 내가 필요한데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사실 그걸 평소에 안 해놓는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내 집중력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사실 요새 굉장히 트렌드가 성인 ADHD잖아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ADHD가 없었던 사람도 생기는데 네. 그게 성인에 와서 생기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거든요. 음. 2차적 ADHD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ADHD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집중력이 먼저 멀쩡한데 음. 과도한 불안과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내 집중력이 정말 뭐 파도를 탄다, 너를 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내 훈련으로 내가 ADHD에 빠지지 않고 집중력을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딱 선택과 집중해서 쓸 수 있게 되면 그런 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남들보다는 아까 말했던 평균보다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인간 본성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 왜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놓이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원장님이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한 말을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전쟁의 천재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두엽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세수를 하는 거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원장님 뭐 하나 찝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음, 본업에 집중하자. 알겠습니다. 일상이 투자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내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본업에서 성공하고 잘하고 내 가족한테 짜증내지 말고 잘하고 일상이 탄탄한 사람은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을 탄탄하게 유지하자.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박종석 전문의와 함께한 시간 너무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